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봄 이사철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 관악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올 초 대비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 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재정비 촉진지구인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9개 구역 중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정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65% 이상이 입주한 지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에서 한강 조망이 되면서 고층인 아파트의 가치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반포동의 아파트는 그 같은 아파트에 한강이 보이지 않는 다른 동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이니까 실제로 거래가 되는 호가로는 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을 보면 이제 어떤 점을 주목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가 어떤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힘들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흐름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부동산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첫 번째는 흐름을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거인 것 같다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해야지 맞아 이거야 해놔놓고도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죠. 자,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의 흐름을 잘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잘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나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부동산 투자는 10년, 20년, 30년 가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제 의견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두 개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빠르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머뭇머뭇 나중에 좀 후회를 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읽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들 차근차근 세워나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만나서 좀 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2차례 진행 예정입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보시죠. 자, 제목이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쩌면은 10년을 더 좌우하기도 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10년, 15년 이상의 세월을 다 버리고 정말 어떤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명한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기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가장 큰 틀에서 우리는 흐름을 읽으면은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될 시기다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는 아파트 살까? 재개발 살까? 사지 말까? 아니면은 수익형을 할까? 이런 주제가 가장 근본적인 주제죠. 이런 근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2개 날짜를 하루에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 내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지금부터 주셔서 세미나 반드시 예약자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아마 좋은 세미나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어찌 보면 10년이 참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짧다라는 걸 체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 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2차례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가득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그 파주운정 GTX역 인근에요. 네. 아파트 한 채를 지금 보유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산 지금 주엽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 전세 만기가 지금 다 돼가지고, 주엽역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산역 그 인근에 네. 실거주경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 어떤가 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파주에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는 계속 좀 임대를 주고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요것도 근데 한 매도 시기가 언제쯤에 한 매도를 했으면 그것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요거 현대 아이파크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에 현대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거는 네. 결국 투자 목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실거주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 한 채를 더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건 일산에서 주엽역이나 일산역 근처에서 좀 마련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분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은 가장 보편적인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도, 매수 시기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도 매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매도 매수는 아파트라는 거는 전 국민이 샀다 팔았다 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라는 거는. 그래서 아파트는 보면은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흐름이 80년대 올랐다가 90년대 조정받다가 2000년대 올랐다가 다시 2014년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런 그림을 지면서 왔어요. 곧 우리가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흐름에서 한번 꺾이면은 이 조정되는 기간이 1, 2년, 2, 3년이 아니에요. 또 한번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기간이 1, 2년, 2, 3년이 아니고 통상 짧게는 6년에서 7년,
길게는 7년에서 8년 동안 이어졌다. 평균 잡아서 대충 한 7년 가까이 흐름이 지속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네.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심리가 개선이 되어서 투자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어지간한 물로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것이 영끌이라는 투자가 됩니다. 대출을 이용해서 하는 마지막 투자.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곧 미래에 내가 저축을 해서 미래에 가서 자연스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미래에 내 소득을 담보로 미리 돈을 땡겨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위험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런 네. 투자까지 나타날 정도 같으면은 이제는 거의 끝점까지 거의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얼마 전에도 있었죠. 2020년, 21년 이럴 때 꼭지점 때 있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한 번 꺾이냐, 한 번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흐름은 21년도 전후로 고점을 찍고 2년, 3년 이제 2년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기껏해야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가고 21년도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큰 흐름이 뒤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올라가는 순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순간도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항상 전 국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부동산 매도 매수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흐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떨어지는데 다른 지역이 한 지역의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이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죠. 어떤지 중심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첫 번째가 흐름이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은 상향 흐름이냐, 하향 흐름이냐, 일순간 반등하는 것 말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지금은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조정 기간이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몇 년 더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짧아도 3년 이상은 더 조정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정이 얼마만한 큰 충격이 올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돈 풀린 걸 조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뭐 떨어질 만한 어떤 대단한 뭐 어떤 큰 이슈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뭐 큰 어떤 변수가 생겨서 경제가 짓눌려서 전체가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은 아직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제 경험치에 의하면 분명히 이게 뭔가가 그게 크든 작든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빠르면은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거기 뭔가는 터지고 나야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런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서울이 그럴지인데 그러면 내려갈 때 전부 다 내려가고 어떤 뭐 100% 내려가느냐? 사실은 거의 그렇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처럼 매수 시기는 근본적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매수인데 지금 고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자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자. 글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를 할 때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요.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이 지역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중심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하죠. 항상 그래요. 이게. 그다음에 비중심 지역에는 그 물건에 따라서 물건 가치가 너무 좋거나 하면은 그 물건만 올라가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첫째 흐름, 둘째는 그 지역 내에서 전체 흐름. 이거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흐름이고요. 서울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도 어떤 걸 갈 거냐 이렇게 본다면은 첫째, 자 운정 아이파크를 매도를 할까요? 이거를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물건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좋아서 매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물건 하나만 갖고 있다면 어차피 다른 거 갖고 있더라도 그것도 역시 떨어진다. 얘도 마찬가지다. 이게 일산 지역도 신도시 되면은 신도시 내 특별법 되면 엄청나고 그렇지 않다. 신도시 특별법이 일산에 있는 사람, 분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시기 상황과 여러 가지 건축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큰 틀에서 좀 더 숨을 쉽게 해준 거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운정은 운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 근처에 있는 GTX 역세권. GTX가 되면 그래도 서울의 접근이 좋으니까 그건데 그 힘은 얼마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힘이 운정 역세권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면은 그 지역이 그 역세권만 다시 2억, 3억, 5억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그리고 운정이라는 지역 자체가 요 지역에서 GTX가 있다. 그럼 요 GTX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요리로 다 모여들 거냐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서는 역세권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산 쪽으로 가면은 역시 나는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인 계조는 흐름 자체가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는 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물건이 무엇이든 어떤 거든 전부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전부 다. 그런데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조정은 A급 지을수록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최고 정상인 21년 가격하고 큰 차이 없을 만큼 올라와 있어요. 과거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다시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산이나 운정이나 여기 있는 도시는 내려갔다가 이만큼 반등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짝 반등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최저점 북은 살짝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적인 힘이 서울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매수를 할 시기 아니다. 매수할 시기 아니다. 매도를 해야 될 시기인데 매도 타이밍도 이미 많이 늦어서 내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 개만 가져가시겠다 한다면은 다 팔고 딱 하나만 그냥 가져가라. 이거는 투자 목적보다는 그냥 내가 거주 목적이 더 크다. 이런 경우 내려가던 아파트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그거 팔아서 사업을 하고 내가 다시 월세를 갈 거 아니거든요. 그냥 거주할 거거든요. 그런 목적 하나라면은 그냥 하나 투자하고 관계없이 가져가는 거는 찬성이지만 그 이외의 투자 목적이라면은 매수는 다 금지. 매도는 할 수 있으면은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을까요? 또? 예, 아닙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대표님, 말씀드린 예. 게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투자에 대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요, 네, 분당에 살고 있고요. 네, 분당 집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집을 하나 매수를 할까 생각도 하고, 네. 전세를 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이 매도할 때는 용인시 죽전 있죠. 네, 현대 헬스데이트를 보고 있어요. 네. 매도는.
네, 이제 네. 돈이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내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아, 일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래 분당 집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인 헬스테이트를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매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전세로 좀 거주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우선 거주하고 계셨던 집은 이미 좀 매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용인 네. 죽전에 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내가 집은 팔았는데 무주택인데 팔고 나서 집을 하나 살까요? 다시 예. 매수를 할까요? 예. 아니면 전세를 살까요? 예. 전세 살다가 나중에 뭐 더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를 할까요?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질문이에요. 예, 예. 이런 질문은요. 가장 핵심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시기 흐름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 흐름을 이게 더 내려가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대로 뭐 약보합으로 그냥 갈 거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올라갈 거라고 보느냐. 이 세 가지 중에 각자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고요. 예. 질문 내용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확신이 들더라도 확신이 든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또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들도 세미나에 와서 시기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 들어서 마저 그렇다고 해도 자기 행동을 할 때는 또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기에 대한 확신은 그런 것 같은데 확신은 스스로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을 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가 확신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네. 하시는 질문이 이 아파트 살까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궁극적인 질문은 자 지금은 내가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안 사야 되는가 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사지 말아야 된다 하면 난 진짜 안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연세가 70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여자분들은요.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은 집을 팔고 집 없이 생활을 하잖아요. 예, 예. 아파트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면 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떨어지다가 조금 오른다는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그날부터 잠 못 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내용이 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 본인의 행동이 나는 정말 딱 판단한 대로 갈 거냐 못 간다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이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자 우리 시청자분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금액 범위가 대충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6억 4천. 예, 6억이라고 칩시다. 30억. 자 6억이라고 치자고요. 예. 예. 이거 샀더니 7억 됐고 8억 됐어. 올라갔어. 예를 들어. 예. 올라가면 팔 거예요? 아니 팔 생각은 없고 그냥 그러니까요. 살려고. 팔 거 아니죠. 예, 거주 뭐. 그러니까요. 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살다가 결국에는 살고 나서 상속이든 뭐든 되겠죠. 예. 그다음 두 번째. 6억에 샀어요. 예. 이게 5억으로 떨어졌어요. 예. 팔 거예요? 아유, 아니죠. 안 팔죠. 예, 예, 못 팔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역시 내가 죽고 난 뒤에 상속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님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걸 팔아서 시청자분이 돈을 더 쓴다든가 더 노후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꾸만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사모님 지금 집에 있는 그 부인께서요.
예. 이러든 저러든 집 없이 있으면은 불안해서 못 견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집사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든 틀리든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고 50대다 하면은 이걸로 자산을 정식하고 뭐하고 이런 고민을 하지만 예.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0대인데 제가 아파트 하나 샀어요.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간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올라가니까. 예, 예. 내려간다고 쉽게 팔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다른 것도 내려가니까. 예. 어찌 보면은 그러면 이건 올라가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두 채, 세 채는 그거는 투자 목적이에요. 근데 한 채는 말은 투자가 되었으면 좋지만 올라가도 못 판다니까요. 예. 팔면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집 없이 고민하면서 들어 눕지 말고 집 사세요 그냥. 이해 가세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6억에 사면은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하면요. 네, 한 3억이라는 돈이 좀 남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생활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노후 설계잖아요. 예, 예. 그거는 세미나를 쫓아오시고 저한테 오셔야죠. 예. 오셔서 상담을 해서 두 분 상황을 보고 상세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서 그야말로 그거는 실수하면 그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렇죠.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면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사니까 빚만 없으면. 예, 예. 자산만 줄어드는 거지 내가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 이외에는요. 이거는 자산이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노후가 진짜 거지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앉아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되죠.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제 세미나를 오시고 이야기 듣고 꼭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아, 예,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파트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 오셔서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거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내 노후 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 세우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저희 방송 말미에도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드릴 테니까요.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고 좋은 계획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위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까요? 글쎄, 재개발 지역, 네, 그 용산 쪽이나 뭐, 네. 아니면은, 유망한 지역에 혹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재개발 투자를 지금 관심 갖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네, 재개발. 지금은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투자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네,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님 예. 여기서는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들려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예, 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는 꺼버리시고 아, 네네. 그리고 듣고 바로바로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주셔야 저하고 대화가 돼요. 예, 예. 자, 지금 질문 사항은 예, 재개발에 대한 투자예요. 그죠? 예, 예. 재개발 투자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어느 지역에 투자할까요? 지금 그걸 물으셨어요. 맞죠? 예. 지역적인 거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궁금한 거. 아무래도 빨리 진행되는 곳이 좋겠죠. 네, 지역적인 문제하고 이 네. 지역을 선별하는데 사업 진행 시기
사업 진행이 빠른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고 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됐나요? 네, 예. 자,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합시다. 네. 이런 것만 가서 우선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첫째, 재개발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둘째는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도 있고 무슨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이렇게 있잖아, 그죠? 네. 그 지역에 대한 그 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개발 구역에 대한 흐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셋째는 거기에 대한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물건, 그죠? 네. 여보세요? 예, 예. 저 맥이 빠져요. 저는 목소리 큰데 물건에 대한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이 동네만 가면 전부 다 돈이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차동백이 혼자만 아는 돈 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런 동네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어떤 동네가 한 동네 그거 가면 돈 떼돈 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전체 흐름을 얘기한다면은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도 나빠져요. 재개발이 큰 틀에서. 그러면 재개발 큰 틀에서 사업성이 나빠지면은 사업 기간도 길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는 재개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을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A라는 구역이 가만히 있다가 재개발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 그때는 반짝하고 또 튈 수 있어요. 반짝.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지역을 챙겨낸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좋은지 저 물건이 좋은지 그 물건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석 능력은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건 나와야 분석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재개발 들어가야 돼요. 시청자분님 질문 중에 용산이든 어든 왜 용산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용산 하니까 용산일 거 아니에요. 강남 하니까 강남일 거고 거기 들어가면 망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버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왜냐하면은 이미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프리미엄은 이미 더 많이 붙어 있어요. 현재 재개발 되기도 전에. 아니 프리미엄을 그만큼 더 많이 붙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나중에 돼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내가 이미 살 때 프리미엄을 그만큼 주고 사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방송상에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1시간 교육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꼭 세미나를 이용하셔라. 세미나 오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두 번째는 재개발을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재개발 쪽으로 관심 있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거기 가서 성공할 확률보다 거기 가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게 재개발 사면 모든 사람이 실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자신이 있고 흐름을 알고 물건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붙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려면은요. 물건 사놨더니 사고 나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이 재개발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성공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맞다 이게. 이해 가시나요?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제가 그 시청자분님이 질문하고 답하는 걸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이쪽으로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세미나 오셔서 내 상황이 이렇다. 뭐가 잘못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거기서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설명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요즘은 정말 지역별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나도 좀 재개발 투자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데요. 먼저 어떤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세미나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 시청자분님처럼 재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럼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재개발 구역에 가서 물건 어떤 게 좋아요? 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면은 그게 성공하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공하죠. 강남에 가면 성공하고 용산에 가서 성공한다면은 용산에 안 가고 강남에 안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고 그 갖는 사람만 다 부자일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되면은 부동산이 얼마나 쉬워요. 저 부동산 20년 했지만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동산 흐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걸 읽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다음에 어려운 거는 그 지역과 물건에 대한 만나는 것이 그다음 어려운 것이지 흐름이 1번이에요. 흐름만 잡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오피스텔은 가격은 다 떨어지고 월세는 다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럼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좋은 오피스텔들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월세도 워낙 세고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보통 3%대였거든요. 지금 4%대, 5%대 나와요. 이 흐름 자체가 오피스텔 사라 이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선택을.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가 좋아하면 사과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과만 먹는다고 내 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는 사과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시금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또 시기마다 사과가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적인 내 인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게 투자의 한 축이거든요. 이게 무턱대어 갖고 이거 하나 하고 또 그거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그러한 어떤 현명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선택의 기준이 현명한 선택을 잘하면 10년, 15년을 내 인생에 복을 받거든요. 근데 잘 못하면은 이거는 10년, 15년을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때는 다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한 번 무너지면은 절대 못 따라가요. 2억을 무너졌어. 그럼 10년 만에 2억을 회복했다.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2억이 벌써 10년 동안에 3억이 가 있고 4억이 가 있는데 이제 내가 2억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고요. 그게 그만큼 선택이 중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늘 강요하고 늘 우리 주장하는 게 뭐냐면 투자는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갖고 있는 자산을 절대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까먹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가냐고요? 그래도 다 가요. 어느 세월에 가냐 하는 사람들이 덤풍 저질러서 다 인생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래? 이거는 각자 개인들이 성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예요.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적냐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환경이 좋고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다, 투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할래? 아니면 재개발할래? 아니면 수익형 할래? 이게 뭔가 정해져야죠. 좀 아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두 번째 분이 연세가 70이라고 했잖아요. 70이신 분이 그 아파트를 아니 사가서 올라가도 팔 거 아니고 내려가도 팔 거 아닌데 그 아파트 없이 사갖고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서 1년, 2년은 뭐 하려고 사냐는 얘기예요. 이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죽을 때까지 그냥 끌어안고 가는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20억짜리 됐든 30억짜리 됐든 그거 팔고 나면요. 20억짜리 팔고 10억짜리 갈 거예요. 안 가시잖아요. 어차피 20억짜리 팔면 또 20억짜리 살 거 아니에요. 25억짜리나. 샀는 주택은 내가 망하기 전에는 그 집에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묵혀있는 재산이에요. 그런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파트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제 머릿속에서 딱 갖고 있는 건 저는 아파트는 완전히 저는 거주 목적으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훨씬 더 높아서 저는 아파트를 20몇 억, 30억 주고 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성향 자체가. 저는 15억에서 왔다 갔다가 쟤한테 딱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은 죽을 때까지 못 쓰는 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자산 벌써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저는. 사람마다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림이 있듯이 그 그림에 맞춰서 자산 투자가 조금씩은 달라요. 이게. 그러나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세미나예요. 그런 세미나가 금요일 날 내일, 모레,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니까 예약을 하고 오셔야 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집에 앉아서 석 달, 열흘 아니라 30년을 고민해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와서 듣고 보고 느끼고 결론을 내고 행동까지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론도 나오기 힘든다. 그래서 세미나 꼭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걸 왜 보느냐. 한 주간에 있었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전개될까를 계속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매주 제가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좀처럼 물가가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는 금리가 내려오면 돈이 막 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던 이야기가 자꾸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올랐던 게 좀 내려오더니 다시 2차 인플레이션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이게. 그다음에는 2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로 윗돌았다는 거예요. 물가가 쉽게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누누이.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는 초저성장 시대로 갖는 이상으로 또 전체 물가 수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금리 자체가 옛날처럼 뭐 아주 저렴하게 1.2 그렇게는 안 돼요. 기본적인 금리 수준은 초저금리 시대는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의 금리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간의 금리는 절대로 종전의 초저금리 시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각이에요. 소매 판매도 전망치는 밑돌았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경기가 사람들의 주머니를 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 닫기 시작하는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말 그대로.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한두 개 사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 인하 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정대되고 있다. 이거는 얘기해도 우리 시청자분이 그런가 보다 얘기 듣고 말아버리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있을 텐데 그 대출에 대한 연체가 1, 2%이던 것이 지금 5, 6%까지 급증하고 있어요. 연체가. 이거는 어느 정도 조심하게 봐야 될 금융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거 크게 얘기 안 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을 때, 리먼 사태 있었을 때 그때 주택들 다 망했죠. 그때 망했는 빈집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제가 건강하니 아무 이상 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건강한 것이지 누구나 다 우리 몸에는 각종 질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운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아픈 거예요. 기운이 있을 때는 그게 다 막아내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경제도. 경제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 여기저기 펑크가 나면 여기저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 풀었다가 지금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위험 상황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일단은 다 나와주고 확인이 돼줘야 그 다음에 우리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17년 만에 단기 금리를 인상했대요. 이게 왜? 이 일본도 물가가 종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 금리가 일본이 금리가 이렇게 올린다는 완전히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일본 돈이 그 엄청나게 많은 일본 돈들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여기저기 세계의 마이너스 해가 돈들이 허거 나갔던 것들이 올라가면은 그 돈들이 그만큼 안 나오고 안으로 줄어온다는 거잖아요. 돈들이 다시 대출을 상환해 보면 돈줄이 조여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물가라든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우리나라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세계의 자금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매매가가 뚝뚝 떨어지는데 치솟는 오피스텔 매매가는 떨어진대요. 쭉 제가 봐도 지금 최근에 오피스텔들은 제가 몇 개씩 이제 계약도 해주고 했는데 진짜 최저가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월세는 아주 강세예요. 불과 4, 5년 전에 방 2개짜리 월세가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110만 원, 120만 원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시내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이 제로예요. 지금 공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소멸됐어요. 끝없이 오르는 오피스텔 월세, 공급 소멸, 전세 사기 영향도 있다. 전세 사기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를 봤더니 지자체 55곳이 이미 소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면 지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투자가 됐든 정말 이 인구 문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손 절벽이다. 수도권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는 치솟아요. 인건비는 치솟지만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체 소비 성향은 전체 소비는 떨어지는 거예요. 60대가 엄청나게 물건을 갖고 있는데 다 앞으로 조금씩 팔거든요. 50년대 이후에 역삼각형 피라미드 산업 구조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잘 살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계획들 점검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니까요. 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교차가 커서 낮은 조금 많이 따뜻해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